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오픈해보도록 하죠. 네,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을 골랐을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 대장주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남아있지만 대표적으로 LNF의 경우에는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조정 많이 받았었잖아요. 아직은 시기상조일까요? 우선 시장의 흐름과 같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조정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불거 났었고,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일부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조정까지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조정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미국 시장의 반등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요, 물론 이제 주요 3대 지수가 다 반등을 했지만은 전일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다우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리비안을 필두로 해서 양호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2차전지 관련주 혹은 성장주들에 대한 조정을 겪어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입니다. 네.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모두 다 삼성전자 쪽에 쏠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듯한 느낌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단기 조정을 겪은 2차전지 관련주들 내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테슬라나 리비안 관련주 또 짚어주셨는데 저희 급등 나온 종목은 잠시 후에 에이스 도와드릴 테고, 지금 구간에서 좀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저는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은 원래 이제 금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나노 단위까지 하는 분말 페이스트 쪽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여러 가지 이제 전방 산업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OLED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동사의 주요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 실리카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이 원래 독점을 하고 있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동사가 제품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런 쪽에 대한 수요, OLED 쪽에 대한 성장과 함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음극재 관련된, 특히 이제 그 음극재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쪽에서 수계 기반 음극재용 CNT라는 것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다만 당장 이것이 2차전지 쪽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2023년도부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모두 다 2023년도까지의 밸류에이션을 끌어다 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종업계들의 PER이 30배 수준, 나노신소재는 20배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매력도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양호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은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목표가는 8만 원 선, 손절가는 6만 4천 원 선을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에 대한 수혜뿐 아니라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기대감까지 안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이었죠. 12월 7일경에 역대 최고가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단체로 마감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증권사 쪽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잡아주셨네요. 손절 라인 6만 4천 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예고해드렸었던 리비안 관련주 에코캡 있죠. 역시나 이틀 전쯤에 추천을 주신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 목표가 10,000원 정도 잡아주셨었고요. 저희가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20%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일단 10,000원 선까지는 계속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워낙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예. 빠진 상황이고 이제 첫 반등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 쪽에서의 이 정도의 상승률 자체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역시 뭐 리비안도 어느 정도 상장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됐지만은 이후에 주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에코캡까지 살펴봤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관련주 이야기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코로나19 관련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꾸준히 네. 증가를 하고 있고 일단 사실상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덜어놓은 상황이죠.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은 좋은데 사실 시젠의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좀 깊은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좀 뽑아볼까요? 예, 사실 매매가 굉장히 어렵다는 예.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있겠지만은 연일 확진자 수에 대한 경신이라든지 치명률에 대한 상승, 그리고 중증 환자들에 대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또 최고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엇박자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해당 기업들이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요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타나는 등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조정 시에는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1차적으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 중에서도 일부 관련주들 혹은 주가가 세게 올라오고 있는 대장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관련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최근 들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음압병동 쪽으로도 좀 매기가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쪽 업종에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까요? 예, 사실 이제 범용적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증상 환자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네. 않는 것 같고요. 병상 확보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제 호흡기 치료기기 이런 쪽에 대한 관련주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메가이시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 관련주라 그렇죠. 볼 수 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인공호흡기 관련주고요. 호흡기 관련된 의료기기를 국산화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호흡기를 관련 의료기기를 좀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환자관리기기라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토탈 솔루션을 함께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결국은 이제 위중증 환자에 대한 증가입니다. 결국은 이제 병상 확보에 대한 어려움, 이러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 지원들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은 호흡기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동사에 대한 2차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작년도에 어느 정도 또 증설을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부담감은 좀 적어진, 생산에 대한 부담감은 적어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최근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선진국 대상으로 고유량 호흡 치료기와 같은 제품군들에 대한 수출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전일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주가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바닥권에서 턴을 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수준 자체는 16,000원 선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선으로 역시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가 사실 정말 다양해서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공호흡기 관련주 맥ICS 추천주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라인 16,000원 선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2,500원 체크해 주셨네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함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잘 세우시고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